안녕하십니까. 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기 10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문제지를 이용한 것은 은하출판사에서 나온 천재, 문제 실전 천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3시간째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마스크 주변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산소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산소 투여 방법이고요. 100%에 가깝게 산소를 투여할 수 있고, 그리고 비강 캐뉼라보다 고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대신에 산소 마스크를 살 때 와이어 부분 있잖아요. 코대 그 부분을 잘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기가 새서 눈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산소를 계속 공급할 때마다 경우에는 2시간마다 마스크를 제거해서 피부를 건조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강 카데타 같은 경우는 우리 3가지 체가 있는데 산소 마스크, 비강 카데타, 비강 캐뉼라입니다. 그래서 비강 카데타인 경우는 대상자의 비강, 콧구멍을 자극해서 삽입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약 50%의 농도를 산소를 단기간에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후두 궤양 쪽에 후두 궤양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강 캐뉼라 같은 것은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쉽고 대상자가 말하고 먹을 수 있어 편안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대신에 계속 때는 비강 배관의 삽입은 비강 점막의 자극과 건조 상태를 유발시켜서 8시간마다 배관을 제거하고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비공을 자주 사정해야 되고, 그래서 외비공의 자극이나 출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도록 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소 체계에서는 비강 카데타, 비강 캐뉼라, 산소 마스크가 있다는 거. 비강 카데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후두 궤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강 캐뉼라 같은 경우는 가장 의료기관을 많이 사용하고 말하거나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농도 산소를 공급하고 8시간마다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 산소 마스크는 100%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다른 것보다 비강 카데타나 캐뉼라보다 더 고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투여할 때는 2시간마다 피부 건조를 위해서 갈아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여기에서는 피부를 건조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구강으로 체온을 측정해서는 안 되는 환자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강으로. 어떤 환자들은 구강은 보통 금기 환자를 보면은 보통 5, 6세 이하의 소아 환자나 노인 환자 같은 경우 안 되고요.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정신질 환자, 뇌전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히스테리나 불안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 그 다음 감기로 코로 막혀서 기침이 심한 환자, 입으로 숨을 쉴 수 있는 환자도 안 되겠죠.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산소를 흡입 중인 환자도 안 되고요. 구강이나 코를 수술하는 환자라든지, 급성 구내염 환자라든지, 입을 다물기 힘든 환자, 흡연 직후의 환자, 오한으로 떠는 환자, 음식물 섭취 후는 10분 이내와 뜨거운 환자는 30분 이내인 경우에 다 구강으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심장질 환자, 12세 아동, 설사 환자, 경련 환자, 직장암 환자, 여기서는 경련 환자 같은 경우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창 발생 우려가 우려되는 환자로 옳은 것은 호흡장애나 기침이 심한 환자, 심장 질환으로 누워있는 환자, 무의식 환자, 소아 환자, 활동이 편한 환자. 어떤 환자들입니까? 무의식 환자죠. 그렇죠. 신체 조직의 코발 대상자를 보면은 보통 신체 조직 상태의 변화와 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항기압이 60 이하인 경우 욕창 발생 우려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환자라든지 마비 환자, 그리고 실금 환자, 몹시 마른 환자, 또는 노인이나 부종이 심한 환자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호발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의식 환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만들어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시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딱 봐도 방부죠? 네, 그렇죠. 우리가 소독과 멸균에 관련된 용어정의, 이 개념정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멸균은 뭐니까 포를 포함하는 모든 세균을 죽이는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이고 언제 수술할 때 외과용 기구라든지 수술용 기구라든지 심장 또는 요로카르타 주사바늘 그 다음에 정맥 주사용 수액 몸에 삽입하는 임플란트 같은 걸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 소독은 전염성 병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을 사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방부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해서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는 것, 붕산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방치제는 뭐 냄새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소독,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감염이 있습니다. 무균이 있고, 무균이라는 것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 감염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상태. 그 다음에 살균이 있는데 세균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정균은 세균의 성장이나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고, 면역은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문단 4번, 3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근육의 강화와 근경추 예방, 그 다음에 정맥 우려를 예방하고 근섬유의 긴장을 증대시키는 운동으로 옳은 것은 나왔네요. 그래서 뭡니까? 등척성 운동이죠. 이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부동적인 환자의 다리에 석고붕대 했을 때 우리가 손상된 다리의 근육을 힘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장점은 근육의 탄력도나 긴장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시킴으로써 작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등척성 운동 같은 경우는 가벼운 운동으로 의사들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근력 강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고 있을 경우라든지 벽을 밀 때 아니면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척성 운동에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첫 번째로 소파에 앉아서 다리에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근육에 힘주라고 하는 것들이 이 등척성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동 환자들, 석고붕대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격리병실에서 사용한 가운을 격리실 안에 걸어둘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격리실 안에 격리 가운을 걸어둘 때는 가운의 외면이 겉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염 부분이 겉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고 격리실 밖에 격리 가운을 걸어두고자 할 때는 가운의 외면이 오염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격리실 안에 걸을 때니까 오염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되고 있네요. 1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수술 전 간호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술 전 볼까? 첫 번째 귀정품은 중요하므로 몸에 간직하게 한다. 두 번째 의치를 제거해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머리핀을 꽂아서 머리를 정돈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속옷을 입은 후 가운을 입도록 한다. 수분이나 음식 등을 금식시키도록 한다. 답은 5번이죠. 귀중품은 중요하므로 몸을 간직하게 아니라 귀중품 같은 것은 보호자한테 주도록 하고요. 의치를 제거 휴지에 싸서 하니까 의치를 제거해서 통이 있는 뚜껑에 물을 담아서 담가두도록 하고요. 이름도 써야겠죠. 그리고 머리핀을 꽂아서 머리핀을 같은 거 꽂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핀 같은 것은 안 되고 머리를 가지런히 묶어두도록 하는 게 좋고요. 속옷을 입은 후 가운을 아니죠. 속옷을 벗긴 상태로 가운을 입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수분이나 음식 등 금식을 시키도록 해야 돼요. 이걸 수술 전 간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금식을 해서 속옷을 벗긴 후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퇴원 환자에게 수행해야 할 퇴원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퇴원 환자에게 퇴원 환자에 대한 수술을 추후 병원 방문 일자와 장소, 병실 조명 및 침대 조절, 의사의 병실 방문 시간, 앞으로의 치료 방침, 약물 처방 시 고려 사항. 이거 뭔가요? 추후 병원 방문 일자와 장소겠죠? 네. 예, 그래서 퇴원 지시가 나면은 곧 업무과로 퇴원서를 보내야 돼서 퇴원 수속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환자가 퇴원 후 추후 병원 방문 일자와 장소, 집에서 시행해야 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투약법이라든지 활동 수juk, 바른 자세, 주의할 음식 같은 거, 식이요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 증상 등에 대해서 관한 것을 가족하고 환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퇴원 후 외래 방문 일자를 알려주고요. 그래서 환자의 옷을 챙겨주고 소지품을 내주어서 입원 환자 명단에서 이름을 지운다든지 귀중판 반환 시에는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하고요. 환자가 다 준비되면 친절히 작별 인사하고 필요하면 윌체어에 태워서 문 밖까지 바래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퇴원 기록은 추후 병문 방문 일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0초에서 1분 정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균 용품을 만지고 난 후에 그 다음 환자와의 직접 접촉 전후 차팅을 하고 난 후 그 다음에 간호 인계 전후 간호사실 전화기를 사용하기 전후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죠? 환자와의 직접 접촉 전후에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외에도 교차 감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이미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2차적인 감염병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환자의 병균이 다른 환자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 그래서 벌써 교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매개를 하는 것이 보통 의료인의 뭐 청진기라든지 아니면 의료인의 뭐 닦지 않은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호하기 전후에 30초나 1분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 10초에서 15초간 씻도록 하고 그리고 손톱 밑을 조심해서 씻어야 되고요. 손에 상처가 있을 시 반드시 소독액을 바른 후 장갑을 끼고 간호하도록 하고 그리고 간호 처치 시에는 고무 장갑이나 멸균 장갑 착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환자의 질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비물이나 드레싱 등을 위생적으로 멸균적으로 처리한다든지 분비물을 위생적으로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그 다음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 10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정규 검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술 전 검사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죠? 엑스레이 촬영해야 되고 그리고 심전도 EKG 찍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LFT 간기능이라고 있는데 간기능 검사도 해야겠죠. 간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MPO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BC 전열 검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형 크로스 매칭 그 다음에 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매칭도 하죠. 교차 시험 그것도 필요하고요. ABO 타입 해야 되고 그 다음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유엠 크레아티닌 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소변 검사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한 것들을 혈액 결과지를 차트에 붙이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속하지 않는 것은 위 내시경 검사죠. 네, 여기. 오늘은 실기를 까지 해서 10문제를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다른 문제를 들고 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